네, 계속하겠습니다. 음, 그래서요. 네. 갑자기 제가 그 녹화하다가 말았는데 저희 딸이 지금 해외 출장 간다고 나가서 빠이빠이 하고 오느냐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아까 롱텀 어그리먼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투자가들이 인식하느냐? 우리는 좋게 인식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6배, 8배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면 마이크론도 당연히 10배 안착할 것이고 13배 이렇게 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10배, 13배 될 때 우리도 바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약간의 그 차이를 20, 30% 차이를 두면서 계속 발맞춰 가느냐? 이거는 삼성하이닉스 이슈가 아니고.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갑자기 제가 그 녹화하다가 말았는데 저희 딸이 지금 해외 출장 간다고 나가서 빠이빠이 하고 오느냐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아까 롱텀 어그리먼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투자가들이 인식하느냐? 하느냐? 우리는 좋게 인식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6배, 8배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면 마이크론도 당연히 10배 안착할 것이고 13배 이렇게 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10배, 13배 될 때 우리도 바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약간의 그 차이를 20, 30% 차이를 두면서 계속 발맞춰 가느냐? 이거는 삼성하이닉스 이슈가 아니고 뒤에 말씀드릴 우리가 MSCI 편입국, 선진국 편입국, 선진국에 편입될 수 있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가 ADR 발행해갖고 그 주요 반도체 ETF 거기에 흡수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차이, 지금 밸류에이션의 차이. 마이크론이 10배고 12배고 우리가 왜 8배, 7배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많은 투자자들, 이거를 저도 안타깝고 아쉬운데 그걸 메우는 거는 그러한 요소, 수급적인 요소가 뚜렷이 개선되면은 결국은 메워질 겁니다. 완벽히 메워지지 않죠. 미국 회사하고 한국 회사 다르니까. 예전에 30% 할인율이었으면 그건 천천히 메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거 하기 전에 핵심이 뭐죠? 메모리 시장이 LTA라는 건 올라갈 때 500조, 600조 중요한데 혹시라도 몇 년 뒤에 내려갈 거를 완충되는 거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전망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토대가 되는 거다. 어쨌든 핵심은 캐펙스는 최소한 아직은 속도 조절이 없고, 그것이 GDP 대비의 뭐 이러한 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도 내년도까지는 뭐 꾸역꾸역 말이 이상하지? 업체들이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수요나 돈의 이슈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정도가 방법이 없지 않는 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 쇼티지가 심각해진 상황을 이 업계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드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최대한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디레이팅이 다시 돼가지고 삼성하이닉스가 6배, 8배가 4배, 5배 이하로 갈 가능성, 그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계속 본다. 이게 말씀드리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는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세 번째 페이지는 아까 수요 얘기했는데, 이걸 꼭 체크하세요. 수요. 어,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까 오픈 AI가 가격을 낮춘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오픈 AI가 가격을 대폭 인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수요의 저항을 불러일으킬까요? 아니, 수요의 저항이 아니죠. 수요 보급 확대를 위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거꾸로 수요의 저항이 있으니까 그럴까요? 근데 그런 조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토큰 가격이 인하한다? 수요의 저항 때문에 일어난 거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보급 확대를 노리는 것이냐? 라는 거죠. 이게 어저께 전 나온 건데, 며칠 전에 됐는데, 몇 가지 그 수요 쪽에서 이런 얘기 나온 게 있어요. 아마존이 아마존 토큰 리더 보드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음, 그 토큰 그 우리 그
기억하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최소 단위 토큰입니다. 단어 아니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죠. 토큰 리더 보드라고 리더는 리더죠. 보드는 게시판이니까 사내에서 운영하는 종업원들 누가 AI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 랭크를 하는 그 순위표 그것을 토큰 리더 보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걸 운영해 왔는데 그거를 폐지하기로 했대요. 무슨 얘기냐? 쓸데없이 토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무 편하게? 아니면 돈의 제약을 안 주니까 그런 것인지? 하여튼 그게 이슈가 좀 됐었고요. 좀 일주일 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 코파일럿이라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그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코드를 라이선스를 해왔다고 합니다. 내부 엔지니어들한테 회사가 제공했나 봐요. 돈 받아서. 근데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코드 라이선스를 했는데 이거를 대부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GitHub에 올라 있는 코파일럿으로 전환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로우드 코드를 해지했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우버. 우버는 우리 그 빅테크는 아닌데 걔네들도 토큰 사용하겠죠. 내 말은 이제 AI를 사용하는데 토큰이 이슈화 됐다는 거죠. 이른바 토큰 맥싱 이슈. AI 토큰 사용료가 폭증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걔네들이 직원들이 원래 올해 예산을 4월에 다 썼다는 거예요. 1, 2, 3, 4월 달에 올해 예산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수요가 엄청 많은 거죠. 제한을 안 둬서 그런지 제한을 두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우버도 그렇고 성능이 좋으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부 엔지니어 제공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게 돈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또 걔네들 캐시플로우 상의 이슈일까요? 아마존은 뭐죠? 처음에는 그렇게 장려했는데 왜 장려를 안 할까요? 이게 다 모든 게 AI 토큰, AI를 활용하는 게 생산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AI를 사용할 필요가 그 밑에 단에서 너무나 증가되는데 그 효율성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금액이 높아지니까 이런 거죠. 이게 가격의 저항이라기보다는 효율성의 문제를 들이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율성의 의미를 들이밀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가라는 게 우리 아마존이지 엔트로피의 클로우드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의 모델 만드는 회사 모델 오픈AI의 챗GPT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야 우리의 모델은 가격을 높여도 토큰을 사용하는 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니 오히려 가격을 좀 높이는 거 섹션 하나 그 다음에 저렴하게 쓰는 사람 하나 써서 토큰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용량에 따라서 아니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해서 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자 이런 식으로 공급 그러니까 토큰을 생성해주고 AI를 제공해주는 모델 업체들 입장에서 생산성에 자신감이 있는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겁니다. 가격에 차별을 두죠. A, B, C, D, 9 카테고리를 나눌 겁니다. 구글이 그렇게 했고요. 엔트로픽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오픈AI는 지금 가격을 오히려 거꾸로 인하한다고 하는 거죠. 핵심이 뭐냐? 수요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항 내지는 효율성을 들이미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하니 그걸 저항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효율성 측면에서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만족시키는데 가격을 일단 단위당 가격을 낮추더라도 사용량을 단위당 가격을 낮추더라도 사용량을 계속 늘리는 그거를 액셀러레이션 하면 결국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오픈AI의 가격 대폭 인하 검토는 효율성의 이슈를 제기한 일부 기업들 또는 그렇게 기업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번스의 역설을 확실하게 작동시켰다. 그런 의지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픈AI 같은 경우에 그분 제번스 합시다. 챗GPT-4 이게 23년에 나왔다는데 최근 게 5.4입니다. 3년이면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컴퓨터 비용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줄었죠. 이거를 계속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을 인하해서 많이 쓰게 만들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구글은 5월 달에 걔네들 개발자 회의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월 토큰 처리량 구글의 월 토큰 처리량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7배 증가됐다 했는데 그 7배라는 숫자가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숫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핏 듣기로는 4배, 5배 이 정도였는데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일부는 필요에 의해서 효율성을 자기가 어필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당장에 그래 내가 가격 인하를 감수해 수요 늘어날 거 분명하니까 이런 식으로 오픈 AI처럼 가격 인하도 할 수 있고 거꾸로 나는 내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 모델 입장에서 AI 그 LMM Large Language 모델을 하는 엔트로피라든지 FF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할 때 무료로 제공하는 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료하고 유료의 그 층계를 계층을 더 세분화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매출이나 이런 걸 맥시마이즈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격이 낮춰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가격이 높은 하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번스의 역설을 자기네 입장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겠나 싶어요. 이 요구가 계속 아르규멘트인데 이게 토큰 가격이 인하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항이 생겼다고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제번스의 역설이 작동돼서 보급 확대로 보냐에 따라 갖고 계속 악유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일단 제번스 이후에 일단 줍니다. 저는 이제 무료로 쓰지 하고 유료를 쓰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 만약에 전문가라는 게 이걸 진짜 제가 먼저 1인 편집하고 뭐 하고 하면은 저는 유료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고 회사에 소속도 돼 있고 이 정도 하니까 이러고 많은 방송도 많고 하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날리지 워커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가격이 좀 오른다 가지고 수요가 줄 가능성은 금방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뭐 3만 원, 5만 원 하던 것이 뭐 4만 원, 7만 원 이러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걔네들 바본가요?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LLM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 그래서 그런 거 바탕을 해서 지금 주가 레벨을 주가로 얘기 들어가 볼게요. 주가 5월 5일 6일 하고 6월 10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과거를 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또 개분에서는 뭐 과거 잣대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주가 얘기할 때 그럼 과거 잣대 안 하고서 무슨 잣대를 하나요? 다 그러는 거예요. 5월 5일 얘기하고 5월 6일 얘기하는 거는 5월 5일이 미국 시간이고 우리는 5월 6일이에요. 이게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1분기 실적 나오고 빅테크 나오고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1차 반영이 마무리됐을 때가 5월 5일 6일입니다. 빅테크 투자 문제없다.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실적 엄청 좋네. 곡괭이. 그리고 5월 6일에서 5월 20 며칠까지 저번에 본 것 같은데 CPU 시장. CPU 난리 났잖아요. CPU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부음합된 게 5월 6일 이후에요. 그러니까 CPU 부음합이 제대로 반영이 덜 된 상태가 5월 5일 6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종가예요. 그리고 그 주식의 PER을 보시자는 거죠. 일단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시간에 속스는 필바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가 상승했고요. 동기간 코스피는 10%. 뭐 크게 뒤지지 않죠. 네, 우리가 뒤진 것처럼 보인 거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이 반도체 아닌 종목이 좀 덜 올라간 게 있고요. 필바는 뭐 엄청 많이 오른 종목이 몇 개 있어서 그 12%하고 10% 차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5월 6일 이후에 6월 11일 사이에 뭐가 있었죠? 아까 전한 CPU 광분한 주식들이 미국에 더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니까 11%하고 10% 차이에요. 보시면 암이 82%, 마이크론이 53%, AMD 44%, 샌디스크 41%. 이 40% 이상 상승하는 게 있었고요. 인텔, TSMC, 엔비디아, 애플은 쏘쏘했어요. 인텔은 5월 6일 되기 전에 미리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덜 오른 것처럼 보이고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결국은 CPU에 또 말씀드리는데 CPU가 엄청나게 붐업된 게 5월 6일 이후부터 5월 말까지였는데 보통 ARM은 IP를 하는 회사인데 모바일 CPU 포함해서 IP를 해서 하는데 설계하는 회사는 아니죠. 설계의 핵심이 되는 설계도를 주는 거죠. 근데 실제 자기가 설계하겠다고 들이밀면서 CPU에서 ARM이 한번 붕업된 거거든요. 152배, PER 152배, PSR도 아닙니다.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우리가 중요한데 이게 40, 50% 올랐어요. 우리 동기간 삼성과 하이닉스는 20, 30% 올랐어요. 보세요. 좀 더 빠르게 오르죠.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요. 물론 이거 주식할 때 우리는 환율 생각하고 하는데 그리고 뭐죠?
양도소득세 우리 팔면은 그게 한국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꾸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얘네들은 한국 시장이 아니고 미국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좁히려면은 MSCI 편입, ADR 이런 수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돼야 된다. 보완이 될 수 있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컨센서스 기준으로 9.3배입니다. 샌디스크 1800불대인데요. 이건 1000불 넘었고 1000불 됐네. 샌디스크는 1000불 안 됐구나. 900 몇십 불. 샌디스크는 1800불. 엄청 올랐죠. 샌디스크는 10.7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배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서 이제 10배 될까 말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얼마냐? 삼성 하이닉스 230 올라서 삼성이 7.4, 하이닉스 7.1배. 그 5월달 중에 한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PR이 역전된 적이 잠깐 있었어요. 하루 이틀 했나? 그거는 또 사실은 정당성이 좀 약하긴 하죠. 왜? 삼성전자가 더 잘할 파운드리라든지 뭐가 잠재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이 그게 많이 발휘되면 삼성전자가 더 이 절대 주가 더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럴 수 있지. 더 올라가는데 시총보다도 이 밸류에이션이 삼성이 더 높게 받는 게 맞는 거고 그 잠재력을 발휘를 못하고 하이닉스 ADR이라든지 수급이 좋아지고 2배 ETF, 3배 ETF 나온다면서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스페이스X 또 뭐 있지? 하이닉스 3배 ETF 나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사 나왔는데 수급 그런 게 개인들이 좋아하고 삼성전자의 포텐셜은 TSMC건 뭐 기타 등 포텐셜일 뿐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붙을 수 있죠. 역전의 밸류에이션 역전은 아주 쉽진 않다. 올라간다면 그거는 수급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에 손잡고. 근데 둘 다 7.4, 7.1배가 얼마나 됩니까? 마이크론 9.3배에 20%, 25% 할인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 30% 할인으로 계속 간다고. 이게 좁혀지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리레이팅 아니면 각각 개별 주식의 특수한 수급, 센티먼트 이런 게 작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하면 과거로 빠질 수 있어요. 보통 30에서 50% 할인했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 반토막, 밸류에이션이 반토막인 경우도 드물지 않게 확인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50% 너무 심하다. 근데 심하다. 왜? 하이닉스 포텐셜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50%가 40% 주고 30% 주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가 제로가 돼서 마이크랑 똑같다. 이건 미국하고 똑같은 상장하면은 그러면 그 할증이 될 수도 있지. 근데 미국 세장은 상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1500조에서 상장되는 거 40조 이하예요. 수급에 논란이 있으니까 확 붙을 수도 있지만 좁혀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현재는 타당하다 보는 겁니다. 좁혀지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거하고 밸류에이션 갭은 얘네만의 그 장점을 얼마나 빨리 현실화시켜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9.3배, 10.7배, 7.4배, 7.1배. 이게 마이크론, 샌디스크,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 주가고 20%, 25% 할인율은 마이크론 대비. 이거는 우리나라 MSCI 편입, 그 다음에 ADR의 가능성, 그 다음에 ETF라든지 그런 거에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올라갔던 이 주가에서 제일 잘 나간 건 뭐다? CPU하고 곡괭이. 근데 CPU는 인텔과 AMD도 중요하지만 인텔, AMD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인텔, AMD 주가가 올라서 AMD는 사람에 따라서 50배에서 70배, 인텔은 100배에서 120배예요. 그런데 더 올라면 150배. ARM은 뭐냐? ARM은 CPU 시장에 IP를 하는 게 아니고 IP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텔과 AMD가 경쟁하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으로의 벤처 투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높게 사준 거예요. 그리고 곡괭이는 역시 마이크론, 샌디스크. 그러면 주가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아직은 부담스러울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돌발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매크로적인 측면, 전쟁, 종전이 이제 돼가고 있다고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 뭐 고용 데이터, 또 뭐 있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 만나, 뭐 멈춘다, 이런 자본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가 매수고요. 그때 파면 안 되죠. 그때 공포에 팔면 안 된다. 본류 자체가 흔들리거나 근본적으로 쥐뿔 바뀐 것도 없고 밸류에이션도 더럽게 비싸졌다. 아까 말한 거잖아요. 더럽게 비싸진 게 아니고 이제 안 싸다고 상대적으로 과거와 안 싸다고 하는 영역이
삼성 하이닉스는 8배예요. 직급 레벨에서 한 10%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직은 오케이예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미리 샀으면 괜찮은 거죠.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한번 그냥 보세요. 올라갔으니까 베라루빈 우리 소캠 용량 축소하는 거 이런 수요 감소가 아니다. 예, LPD 대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명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업체 이게 누군지 제가 여기 밝히면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뭐 세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그 일부 업체는 원가 측면에서 이게 마진이 상대적으로 이게 그 다른 것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적극성을 띄지 않아. 어쨌든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가 안 되니 캔의 입장에서 베라 루빈 만들고 루빈을 판매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그래? 그러면 뭐 이거 좀 줄이지. CPU 많이 팔지. 대신에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메모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닌데 HBM도 있고 LPDDR, 즉 LPDDR 소켓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SSD를 좀 써볼까? 이런 게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유가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어차피 메모리는 어디든 메모하면 되거든요. 근데 HBM은 비싸서 안 한 거고요. 비싸서.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니까. LPDDR이 좀 더 편하게 삼성전자도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KB 캐시로 오프로드, KB 캐시용 메모리를 HBM을 하지 말고 LPDDR로 이렇게 계층화로 넘겨준 거예요. 오프로딩.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좀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긴 한데 SSD로 넘기는 걸 LPDDR하고 좀 분할을 좀 이렇게 좀 바꾸면 어때?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SSD는 느리긴 느리는데 많이 느려요. 그럼 성능을 보완이 안 되죠. LPDDR 줄인 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칩 내에 GPU 있고 CPU 있고 HBM 있고 LPDDR 있고 SSD 있으면 그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렉 서버 안에서 칩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NVLink라는데 그리고 바깥쪽으로 하는 거 렉과 하는 거는 스펙트럼 해가지고 렉 간의 연결. 어쨌든 간에 내부 연결이건 외부 연결이건 우리 광 네트워크 연결하고 있잖아요. 광으로 연결하면은 SSD의 느린 점을 보완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 렉과 서버 간에 연결시키는 말고 렉 안에서의 칩 간의 연결고리 NVLink는요. 광이 이쪽을 침입하는 것이 늦어요. 보통 컨센서스가 내년도 아니고 28년, 29년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건 렉과 서버 간에 그러니까 여기 1m, 2m 떨어지잖아요. 연결된 거 수백 개. 그간에 연결시킬 때 광 네트워크를 먼저 하는 거고 렉 서버 안에 칩 간에 연결시키는 NVLink는 NVLink 여기에서의 광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는 수지 타산이 덜 맞아서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VLink 내부하고 SSD 연결시켜서 LPDDR을 줄이는 방향, 그 방향성으로 가는 거는 갈 수 있다는 거는 소캠이 장기적으로 지금보다는 의존도로 낮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너무 어렵죠? 재수없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SSD 오프로딩, 그러니까 LPDDR 말고 SSD로 간다든지 그래서 광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광의 연결이 내부적인 렉 서버가 준비가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는 건 일부만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고요. 예, 예. 나중에 연결되면은 다 해결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다소 과장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들으시면 알아들으시고요. 모르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게 장장의 이슈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분석이 바로 나오냐 이거죠. 사실은 첫날 이 얘기를 제 후배한테 듣고 나서 여기 들었거든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핵심이 이게 주는 거 많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원하니 안 준다고요? 아니 이거는 소캠이 줄었는데 CPU가 많이 팔리고 소캠이 부족하니까 한 거라고요. 그리고 전제를 깔았죠. 소캠이 부족해. CPU가 할당되는 게 소캠이 적게 들어가. 1.5가 67. 그러면 그 자체에 루빈이나 루빈 베라 CPU 또는 베라 루빈 CPU GPU 같이 있는 거에 서버 자체의 성능이 주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안 준다고 가정하고 많이 팔린다고 가정하고 소캠 단위당이 줄여서 상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거기서 베라 CPU가 잘 팔리면 베라 루빈 GPU도 잘 팔리고 그러면 CPU가 짝꿍이 된 소캠이 다소 준다 하더라도 HBM이 돌아오는 거, HBM 수요가 좋아지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약간의 미싱 포인트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대세에 좌우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얘기 안 했고요. 이거 아시는 분도 굳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투자가들이 그걸 굳이
시리어스하게 볼 건데 일주일 지나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거 준 거 맞고요. 근데 대신에 SSD가 확 늘어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맞지만 아까 내부 광 네트워크까지 합치가 돼야 되는데 내부 렉 안에서의 광 네트워크는 직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SSD하고 광 네트워크를 합해서 소캠을 줄인다는 거는 직금은 방향은 맞지만 직금이 그 임팩트가 아니고 소캠이 부족해서 CPU를 많이 파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CPU를 많이 팔기 위해서 소캠을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냐 없냐면 영향은 없거나 약할 거라 보는 게 맞지만 영향이 제로다라는 건 아닌 거고 그렇죠? 예, 이렇게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신경 쓸 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에 그거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